자, 12월 31일 날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엔듀님, 엔수, 예, 엔듀님, 예, 무료 연애 진단에 진짜 친밀한 연애 이런 제목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짝사랑 같은 연애를 하다가 여자인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2번 했고 그 후 카톡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재회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여자분이시고 34살에 세일즈 CS 대면 비대면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직업이 세일즈 CS 대면 비대면이래요. 예. 상대방 스타일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써주셨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사연 읽어보고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제 기간은 8개월을 알고 지냈고 3개월간 교제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 여자인 제가 좋다고 하고 계속 썸도 노력해서 만들고 먼저 고백도 하고 데이트 코스도 항상 여자가 알아보고 먼저 약속도 주로 여자가 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잠수 탈 때만 한 번씩 연락하고 주로 제가 먼저 연락을 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초반부터 자꾸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며 여자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느낌이 들어서 여자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었고요. 또한 결혼이 전제되지 않는 연애도 거절한다라는 의사표현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남자 쪽이 좋아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뭔가 제공할 때 호감적인 표현이랑 뭔가 응답하는 것들이 이제 좀 섬세함에 끌렸다고 하고요. 그러다 생각 차이로 대화가 부딪혔는데 그때 남자가 여자의 단점을 고쳐야 한다며 지적도 했고요. 두 번째, 이 남자애는 연락에 있어 사귄다고 매일 연락해야 한다면 휴대폰이 없는 시절에는 연애를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연락을 매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문장적인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들어서 여자 쪽에서 져주는 척하고 결론은 지금은 휴대폰을 매일 사용하는 시대이고 연락이라는 건 신뢰의 연결이 되며 당신이 내게 신뢰를 주고 싶다면 연락을 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휴대폰을 소지하였으므로 따라서 많이 바라지는 않지만 하루에 3번 정도 카톡 또는 전화를 해야 한다고 했고 남자 쪽에서 약속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가 카톡을 매일 먼저 하고 전화를 먼저 걸게 됨 하지만 일주일 2번 정도는 잠수 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잠수를 탄다기보다는 그냥 연락을 안 하는 거죠. 예. 잠수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일주일에 2번 잠수 타봐야 이틀 연락 안 했다는 것밖에 얘기가 안 되는데 이걸 잠수라고 표현하나요? 자, 좀 예. 자, 재택근무로 온라인 사업을 하는데 업무와 함께 늘 자기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늘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일하느라고 자신은 늘 바쁘다고 연락이 참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했던 카톡을 다음날에 답장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음날 전화하기도 했어요. 밤에 일부러 전화를 안 받기도 하고요. 다른 여자와 2시간, 4시간 통화 중인 경우도 있었고요. 오랫동안 알던 여자 지인들이 심각한 고민들을 자신이 상담해 준다고 보통 그 여자들이 이 남자에게 연락을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뜨문뜨문 걸어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만날 때 집중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나에게 말하며 연락보다는 만날 때 집중하자며 그러더니 만남의 횟수를 줄이자고 여러 번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자가 무관심해질 때면 어쩔 땐 남자가 관심을 보이고 노력을 하지만 어쩔 땐 남자가 더 배로 튕기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런지 몰라서 이해도 안 가고 불편했다고 해요. 자꾸 남자가 스킬을 썼다고요. 비공개 연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보다 여자들과 친하게 지내고 여자들에게 연락이 많이 왔다고 해요.
그 여자들도 이 친구가 부탁이 약하다는 걸 아는 듯 했고요. 좀 더 가까워지면서 크리스마스에는 DVD 방에서 영화를 보는데 장난으로 스킨십 진도를 나가려고 해서 정색하고 거절을 했대요. 그 후 갑자기 손 잡는 거를 거부하더니 너 원하는 대로 오늘부터 스킨십 하지 말자며 말을 하고, 이때도 웃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각자 할 일이 있어 가기로는 했는데 이때부터 연락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도록 스킨십에 관해서 친절히 말해보려고 했지만 기회가 없었고요. 그 다시 토요일에 만나서 낮에는 말 거의 없는 각자 책 읽는 데이트를 하고 밤까지 근처에서 각자 일을 하고 만났는데 지인 누나를 만나러 간다며 5분 거리인 우리 집까지만 데려다주고 간다고 했어요. 사귀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2번 여자인 제가 연락과 무관심의 문제로 헤어지자 말을 늘 꺼냈고요. 2번 다 남자가 잡기는 했어요. 비공개 연애 중에 한 번은 보통 나를 만나는 시간에 다른 친한 10년지기 누나가 고민이 있어 연락이 왔다면서 야밤에 만나러 간다고 빨리 집에다 데려다주고 여자가 안 된다고 투정 벌이고 헤어졌고 그날은 연락 두절됐고요. 다음날 남자가 여자에게 카톡으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남자는 제가 2번째 이별을 이야기할 때 했던 이야기를 인용해서 생각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맞추는 건 아닌 것 같아. 서로가 맞춰가야 한다고 봐 라고 했었는데 생각 차이와 자신이 부족하다며 나의 기준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여자인 제가 너도 자유롭게 연애하는 그런 사람 만나라고, 너만큼 너의 마음이 가벼웠고 끝까지 약속을 없는 게 당연하다며, 그리고 널 좋아했고 결혼이 하고 싶었던 게 목적이었던 것 같다. 이게 나의 진지한 사랑하는 법이었다 라고 하고 너의 기준이 바르지 않다고 잘 지내라고 얘기하고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25일 제대로 된 이 데이트 이후 28일 미니 데이트 후 저녁부터 연락이 두절됐고 29일날 카톡으로 이별 통보 받고는 저는 열받아서 그냥 카톡 차단하고 번호 지우고 푸사도 같이 있는 공간에 혼자 찍은 사진을 맞춤으로 하였었는데 새로 다른 사진으로 바꿨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너무 짜증났었는데 개념 없다고 봐서 오늘 방송으로 계속 보며 제가 너무 시야가 좁았고 코칭을 받아야 서 발전하고 싶네요. 이게 제가 사연을 쭉 읽어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 여성분이 글을 쓰는데 필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얘기했다가 저거 얘기했다가 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약간 불편하시지는 않으셨나 라고 걱정은 되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예. 자, 그 상황들을 쭉 살펴보면요, 여자분이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맞추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엔듀님이 그 자기 입장에서만,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뭐냐면 엔듀님이 자기의 기준을 남자에게만 막 자꾸 어필하려고 하고 맞추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특정적인 것만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기 연락 문제도 그렇죠. 연락 문제도 자기는 연락을 뭐 하루에 3번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꼭 연락 그렇게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었고, 결혼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제 그 엔듀님은 남자친구를 쫓아다니는 입장이었고 남자친구는 좀 밀어내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권이 이 남자친구에게 있었고 우리 엔듀님에게는, 사실 엔듀님은 그 남자친구를 쫓아다니는 입장이었다라고만 딱 해석하면은 이 전체적인 관계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엔듀님은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면 좋겠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요, 엔듀님의 자존감이 얼마나 지금 낮아져 있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먼저 연락이 오면 좋겠대요. 예.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예. 연락은요, 생각보다 많이 와요. 기다리기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정말 많이요. 예. 정말 연락이 오는 경우가 한 100개 사연을 하게 되면 한 80개, 90개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연락은 진짜 많이 오고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연락이 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연락이 왜 남자친구는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하죠? 라고 얘기하는 분들 꼭 계시죠. 왜 연락을 안 할까요? 예. 본인이 연락을 많이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예. 연락을 안 하시면 연락이 옵니다. 예. 너무 간단한 원리죠? 예. 단순한 얘기고, 예. 그리고 되게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는 게, 연락이 왜 오는 걸 갖다가 바라고 있죠? 계속? 예.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재회를 하시려면 연락을 연락이 오던 연락을 하던 간에 재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왜 연락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제 미르코의 생존 연애 TV를 계속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요. 예. 앤듀님도 좀 꾸준히 봐서, 예, 연락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져야겠죠. 언제까지 상황을 만들어주기만은 계속 기다리고 사랑받기만은 구걸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재회가 안 되죠. 예. 평소 연락 패턴을 보자 하면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대요. 다 저한테 재회 상담을 받으시는 거의 100이면 99가 연락 안 온대요. 이거 우리 상담 내용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락이 제 남자친구는 연락이 절대 안 올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100이면 99명이에요. 100명을 상담을 하면 99명이 냉정하고 뭐 단호한 스타일이라고 하고, 뭐 다 회평이래. 예. 그래서 연락을 안 할 거래요. 예, 연락 안 해? 연락 엄청 많이 와요. 엄청 많이 와. 예. 자, 처음에도 제가 먼저 연락해서 연결된 거라서 진짜 친해져보고 결혼도 하고 싶었는데, 사귀니까 친구일 때보다 못한 사이가 돼버렸대요. 친해지고 싶어요. 진짜 친밀한 연애. 재회 가능성과 결혼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야, 제가 어저께 결혼의 끝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여자분이 또 결혼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시군요. 예. 제 강의를 좀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TV 또 보시고요.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랑이라는 게 20대나 30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결과적으로는 이 연애의 끝이 결혼이고 사랑의 끝이 결혼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지만 결혼하면 땡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제가 상담을 하는 여러분들, 이 온라인으로 지금 내가 이 방송으로 상담해드리는 이 공개된 사연에서는요, 되게 젊은 분들 사연들 되게 많죠. 근데 제가 오프라인으로 상담하는 거의 한 80% 이상의 내용들이 다 40, 50대 분들이에요. 예. 40, 50대 분들이고, 그분들은요, 이미 한 번 갔다 오신 분들, 즉 돌싱이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불륜 사연들이 대다수입니다. 예.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 그 다음부터는 연애 안 해요? 사랑 안 해요? 예. 남편이랑 계속 사랑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것도 본인이 프레임이 좋아야지 남편이랑 사랑을 받지. 그죠? 응? 계속 붙어있는데 어떻게 사랑 괜찮으시겠어요? 예.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응? 지금 이런 상태로 결혼하시면은 답 있을 것 같으세요? 엔더님? 응? 결혼하고서는 남편이 실증 안 내실 자신 있으세요? 예. 그런 게 안 되잖아. 준비 안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결혼 가능성만 얘기를 한다고? 결혼 가능성 당연히 있죠. 재회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거 정말 근데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 진짜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몰라서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 요즘에는 대부분 연령대가 80세까지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한 80세까지 사신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엔 옛날처럼 막 환갑 지나면 환갑잔치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예, 60살 살면은 많이 살았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예, 80세까지 사세요. 예. 근데 여러분들 연애 안 하시고 그 80세까지는 욕구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딱 결혼하고 나서 30살에 예를 들어서 결혼했어. 예를 들면 30살부터는 욕구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살에 결혼을 딱 했어. 30살부터는 여러분들 욕구 안 채우고 살아도 돼요? 예. 말이 안 되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사랑 안 해요? 행복을 추구하고 살지 않아도 돼요? 예. 그런 일이 가능해요? 예. 여러분들 아무리 그렇게 참고 사셔도요 10년에 한 번씩 타격이 와요. 그죠?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보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예. 여러분들 막 그래서 제가 이 상담하다 보면은 한 50대 정도에 막 계속 연애도 모르고 진짜 애만 낳고 기르시다가 50대 정도에 이상한 제비한테 걸려가지고 돈 뜯기고요. 뭐 사랑한다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때 가서도 지금 이렇게 엔더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하고 있으세요. 예. 어떤 제비랑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아,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한대. 자기에게 돈을 한 달에 100만원씩 줘가면서 만나면서 이 남자를 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하고 앉아있으신 거예요. 50살이 돼가지고. 50살이 뭐 60살에도 그런 얘기 하는데. 응? 진짜 별의별 사연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나서 뭐, 자기는 지금 나이가 막 60살이래. 근데 부엌대기고 할 수 있는 건 집안일밖에 없는데 그 사람 남자 집 가가지고 집안일만 해주고 있고 뒷바라지만 해주고 있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응? 야. 그러고서는 저한테 아, 이 남자 어떻게 좀 반응 좀 끌어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네.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뭔가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뭐 그러니까 제가 기술을 쓰려면 다른 남자에게 가거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질투심을 유발하거나 이런 기술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기술은 하나도 못 쓰세요. 예. 그 남자에게 올인이긴 한데 어떻게 반응을 끌어가지고 어떻게 좀 내 쪽으로 오게 만들 수 있냐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예. 60세가 된 나이가 사람들이 드시면요 용기가 떨어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용기가 많이 떨어지시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아무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재회 가능성과 결혼에 대한 가능성을 따져야 되나요? 예. 결혼하시고서는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들 결혼하면은 이혼하기도 더럽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남자가 나한테 사랑 안 해주고 바람 피고 돌아다녀. 여러분들 이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혼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합의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의 귀책 사유.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상대방이 어떤 뭐 귀책 사유라고 해가지고 이혼할 만한 사유를 갖다가 뭐 바람을 피거나 이런 것들을 잡아야 돼. 근데 잡는 게 이게 쉽나? 상대방 바람 피는 거 잡으려고 다니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고역인지 아세요? 애는 나가지고 애는 크지 애 돌봐야 되는데 애 돌보고 있는데 어떻게 뭐 돈이 있어요 여자가 그죠? 직장도 한다는 거 돈도 없고 그러면은 흥신소 붙여가지고 뭐 하는데 흥신소도 어떤 데 맡겨야 될지 이것도 되게 골치고요. 사실 진짜 이건 바람 피는 남자 잡는 게 골치 아픈 거예요. 엄청. 응? 어떤 흥신소가 잘하는지도 몰라. 여러분들 그냥 괜히 그런 데다 돈 줬다가 돈이나 뜯기고 사기나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돈을 줘가지고 흥신소를 부를 수도 없는 거고. 응? 참 골치 아픈 거죠. 그러면 남편을 갖다가 자기가 직접 두 발로 떼어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냐고요. 응? 애를 갖다가 안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잡으시게요. 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혼도 안 해줘요. 남편이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하고서 맨날 돌아다니고요. 예, 여러분들 이혼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여러분들 이게 지옥입니다. 예, 자, 진짜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냥 결혼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완전 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예. 응?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나 잡아봐라 하고서는 남편이 나 잡아볼 테면 잡아봐. 아니 너가 잡을 수나 있겠어? 그러면 여러분 애 낳고 뭐 키우다가 애 안고 뛰고 다니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유 그게 될 것 같아. 애 분유 먹이면서 남편 잡으러 다닌다고요? 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간통죄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간통죄가, 예, 아유, 진짜, 정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사귀다가 헤어지는 건요,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냥 사귀다가, 야, 이제 그만 만나자라고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있다가 이혼을 하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결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응? 야. 예, 재회 가능성이나 결혼의 가능성을 물어보시니까 제가 화나가지고, 예, 얘기하는 겁니다. 응? 진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보니, 아, 재회하고 싶은데 재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이요? 이 남자랑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신다고요? 예. 정말 괜찮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엔더님 생각에는 제가 두 번 먼저 이별 통보를 일방적으로 갑자기 해서 그게 자존심이 상해서 일부러 붙잡았다가 이별 통보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별 통보를 할 때는 고의적으로 이별을 먼저 고하게 만드는 스타일인지도 의심을 했었습니다. 내가 이 남자처럼 행동하면 어떤 남자도 다 꼬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기까지 사연은 끝인데요. 지금 엔더님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경계하기 악습이에요. 예. 상대방이 나한테 헤어짐을 고하게 만들려고 만드는 일부러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예, 하게 만드는 사연이죠. 응? 이 남자를 이렇게 못 믿는데 어떻게 다시 사귀고 가능합니까? 예, 아니, 이 남자, 기본적으로 연인 관계는 믿음이 필요해요. 당연히 좋아한다고 생각해야지, 싫어한다고 생각하면은 상대방을 의심하고 집착하고 지치게 만들 텐데요. 지금 엔더님이 본인이 단순히 이 두 번 먼저 이별 통보한 것 때문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의심을 해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내용만 봐가지고는요, 남자친구가 완전 개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본인의 이야기만 듣고서는 이걸 다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도 본인 유리하게 썼겠지, 당연히.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남자분도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엔더님도 어느 정도 이게 문제가 있는 사연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여자분은 잘했는데 남자가 완전 나쁜 놈이다. 그러면은 진짜 제외하면 안 되죠.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을 왜 만나요, 그럼. 그죠? 근데 본인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예, 이거는 기본적인 자존감을 끌어올려야지 제외가 되는 거고, 제외는 당연히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연락을 하면은 당연히 연락은 받고요.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상담해드렸던 준123님 사연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본인 직전에 해드렸던 사연 준123님도 똑같아요. 예, 매달리고 막 그러다가 차인 거예요. 최악의 남자였어요. 예, 하지만 다시 연락해가지고 지금 잘 연락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멘탈이죠. 예,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지 싫어할지는요, 느낌의 차이예요. 느낌의 문제예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어떤 팩트가 있는 게 아니라 느낌의 문제라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 싫어할지를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 예.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인간의 감정을 내가 리드를 해도 모자랄 입장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해. 그거 갖다가 증거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응? 설령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을 좋아하게 만들어야지요. 예. 왜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가지고 이거 실랭이 하고 있습니까? 야,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게 하면 작업이 잘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나랑 우리, 예를 들어서 저랑 JYH님이랑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JYH님하고 만났는데 내가 JYH님한테 계속 의심을 하는 거야. JYH님, 나 떠나는 거 아니에요? 예, 너 지금, 왜 연락 안 해요? 예, 연락 하루에 3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예. 응? 생각 잘 되세요? 예.
말이 안 되죠. 그게 정상적인 관계가 됩니까? 예?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 파인애플링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킁재미님도 한번 생각을 해봐. 나랑 만났는데, 제가 계속 한다고 생각해봐요. 아, 내가 계속 하루에 3번 정도 연락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침, 점심, 저녁으로 5분도 시간 못 내요? 응? 맨날 이렇게 하고, 좀 반응 안 좋은 것 같으면 헤어져요. 헤어지자고. 막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여러분들 이 사람 계속 만날 수 있겠어요? 지금 엔더님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말이 안 되죠. 이래 놓고서는 상대방이 나를, 일부러 이별을 고하게 만들려고 했다고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경계하기 악습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정을 리드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좋아하게 만들면 되지. 그 정도 자신 없으세요? 예. 그러면은 연애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다음 상담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2월 31일 날 올려주신 글이고요. 무료 연애 진단에 제목은 어제 상담 때 말한 누나를 만나고 왔습니다. 해가지고 태YG님 이 올려주셨습니다. 남자분이시고 20살의 학생분이시고 교제 기간은 한 거의 1년 돼간다고 합니다. 짝사랑 하시는데 1년이 된 거죠. 자, 상담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제 기준에 맞게 행동하라고 하셔서 연락은 일절 안 하고 만났습니다. 연락을 할 때 제가 즐겁지 않기 때문에 연락 안 하면 되지 왜 굳이 연락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냐. 그냥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만나서 즐겁기만 하면 되지 연락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연락을 일절 이제 안 하고 만나기만 한 거죠. 근데 이 누나는 저를 만나고 시간이 좀 지나니 완전히 동생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밥을 먹고 얘기를 주고받다가 마저 카페에 갔는데 누나가 자기는 누나처럼 행동할 때랑 친구처럼 행동할 때랑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그래? 누나는 지금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건데? 물었더니 당연히 누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 그냥 누나로서는 안 느껴지는 라고 해서 누나가 그럼 뭐로 느껴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누나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그냥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때 누나가 저한테 나는 너가 애로 보인다, 동생으로 보인다고 말을 했고 그럼 우리 같이 서로 애로 보는 거네? 잘 부탁할게 라고 장난스럽게 넘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이거 우리 태YG님은 이런 식의 관계 가지고 제가 늘상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관계에 대한 이야기. 아니 이 사람은 뭐 애로 보는지 뭐 어른으로 보는지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작업이 잘 됩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시네요. 예. 아니 이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 장난을 하고 그래요. 예. 자, 그리고 그냥 이거 한번 얘기하시는 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얘기를 주고받는데 너무 저를 동생으로 보는 게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스킨십을 해볼까 싶기도 했는데 반응이 이러니 이거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다 싶고 누나가 그걸 의식해서 튕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누나 동생 사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니 결과적으로는 그거 물어봐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태YG님이 작업할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상대방에게 스킨십 문제로 스킨십도 제대로 못하고 상대방이 막 누나로 볼까봐 해가지고 떨게 되는 것 뿐이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기준을 알게 되고 상대방의 생각을 알게 되면 이거 제가 항상 누차 얘기했었죠. 상대방의 프레임을 갖다가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신경 쓰다 보면은 작업이 안 됩니다. 예. 자,
저번 만남에는 그런 거 없이 밥 먹는 시간이 굉장히 설레고 재밌었는데 이번 만남은 그렇지가 않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누나 동생으로서의 대화는 그냥 제 여사친을 두고 얘기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누나가 저를 남자로 봐주고 대화를 한다면 정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제 기준에 맞게 연락은 안 할 겁니다. 제 본인이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만남은 어제 만나면서 누나가 사주기로 한 것도 있고 지갑도 사준다고 했어서 만날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주기가 짧거나 바로 만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프레임을 재정립하기 위해 2달 정도 연락을 멈추고 다시 다가갈까요? 그리고 정말 이성적이게 누나를 대하면 될까요? 예, 누나가 저를 남자로 보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작업을 하세요. 누나가 남자로 볼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을 겁니까? 아, 태화이진은 되게 답답한 스타일이네. 여태까지는 나는 도대체 태화이진님 공부 열심히 한 줄 알았더니 이거 아직 한참 멀었네요. 이건 기본적인 작업을 못해요. 아니,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누나로 보면은 남자로 볼 때까지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작업하시면 되죠. 예. 그냥 스타트 과정을 그냥 진행하세요. 예. 스킨십도 다 하고, 예. 누나로 보든 누나로 보든 나를 사자로 보든 호랑이로 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누나가 나를 남자로 보든 늑대로 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작업하시면 되죠. 아이, 누나가 남자로 안 보고 나를 동생으로, 너 동생 하라 그래요. 예. 동생 하자 그래. 동생 하자고 하고 작업해요. 그냥. 동생이라고 생각하라고 하고선 작업하면 되지. 왜 동생이든 남자든 무슨 상관이에요. 네. 그죠? 예. 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내가 작업을 못하지. 그죠? 그죠? 예, 올리브님 땅 얘기. 그러다가 어느 날 남자로 보이겠죠? 그죠? 남자로 보이든 어쨌든 나는 그냥 작업합니다. 그 하나하나 신경 쓰고 그 여자가 남자로 봐줄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을 거예요. 답답한 스타일이죠. 예. 어떻게 이렇게 작업을 합니까? 타이심님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죠? 예. 이렇게 작업 못해요. 예.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는 작업이 안 됩니다. 예. 이게 기본적인 작업이나 우리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연애를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리시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좋아하게 만들면 되죠. 그죠? 예. 상대방이 나를 남자친구로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아이고, 참네. 답답한 소리 하시네.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그런 식으로 작업합니까? 예.